홍장원이 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4시경 증인이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국정원장님한테 이재명에게 전화를 해보세요라는 말을 하였죠. 그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어디건 없었나요? 앞에 상황이 그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말은 붙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증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였나요? 국정원은 다른 정부기관보다 정치 중립을 더 엄격히 지켜야 되는 데입니다. 국정원법에 정치 중립 조항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국정원장이 야당 대표하고 연락을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데 12월 4일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제가 평소 연락도 하지 않는 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의 진술과 홍장원의 진술에 대해서 이제 경질 사회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첨예한데 증인이 홍장원에 대해서 교체를 건의한 이유가 그것뿐인가요? 한 1년 정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제가 보고를 받게 됩니다.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 있는 거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름쯤인데 그 정보위원회에서 지난 정부 그 국정원에 계셨던 어느 야당 의원께서 홍장원 차장을 지목하면서 그 차장이 내가 국정원에 있을 때 그 유력한 사람을 통해서 7차례 나한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전 깜짝 놀랐고 거기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 홍장원 차장의 특히 이제 정치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조금씩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정보위원회에서 있었던 회의 중간에 있었던 얘기니까 아마 속기록도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여름쯤이라고 하셨는데 몇 년도 여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여름 한 8, 9월 달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난 정부 국정원과 관련해 있었던 야당 관련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라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 재직한 바가 있는 야당 의원이신데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대해서 정보위원회에서 발언이 있고 나서 국정원 내부에서 그러면 그 7차례 인사청탁이 어떤 건인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바가 있나요?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정부가 바뀌게 되면 국정원에서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을 다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조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증인은 홍장원에게 사표를 받고 이를 번복해서 2024년 12월 6일 아침에 2차장과 3차장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홍장원에게 다시 잘해봅시다 라고 사표를 발리한 사실이 있나요?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나요?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 주시죠. 2차장, 3차장은 아니고 다른 정무직, 즉 기조실장과 같이 있는 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지금 인사 절차가 생각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무직은 언제까지 일을 하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맞고 나도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무직 대 정무직, 이 표현을 제가 기억합니다. 정무직 대 정무직으로 제가 부탁을 한다.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사표를 돌려준 적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정보위로 갔었는데 그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5명이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중에 3명이 이제 앉아서 제가 이제 다시 그런 인사가 좀 늦어질지 모르겠다, 늦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그 대화가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조선일보에 그 대통령께서 홍장원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그런 속보가 떴습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바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미 헤어진 다음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홍장원 차장에게 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본인이 오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 참 잘 됐다고 생각하고 대변인에게 얘기를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피지를 냈는데 그 조치를 하고 또 얼마 안 돼서 하여튼 30분인지 언제 얼마 안 돼서 또 언론 보도가 이번에 연합뉴스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홍장원 차장이 정보위를 지금 가고 있다라는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보위를 가게 됐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증인이 아까 증인께서 뭐 정보위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1차장이 정보위로 가고 있다고 하는 언론 속보를 보고 1차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신성범 정보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보도가 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1차장이 오고 있는 게 맞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저도 정보위에 가서 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성범 위원장이 오라고 말씀을 해서 쫓아가게 됐고 제가 이제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홍 차장은 정보위원장 그리고 여당 간사, 그 야당의 김병기 의원 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본인이 하는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고 듣지 못한 상태에서 뒤늦게 들어가서 제 얘기만 했습니다. 하고 홍장원하고 뭐 이렇게 대화에 대해서 맞춰보거나 고성에 오가거나 뭐 서로 공방에 오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맞춰보거나 뭐 고성이 오갈 거는 없고 제가 제가 제 입장에서 쭉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오보입니다라고 얘기했죠. 제가 부인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했을 때 홍장원 차장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의 좀 확인은 한두 번 있었지만 고성이 오갈 일은 없었습니다. 증인은 이날 12월 6일 날 정보위에 출석해서 메모를 본 사실이 있나요? 그때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이 메모를 처음 본 것이 언젠가요?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날 헌재에서 이게 나왔을 때 사실 처음 봤습니다. 네, 홍장원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계엄 선포 이후에 국정원장의 공간으로 갔고 국정원장 공간 상황실에서 대통령과 싹 다 잡아들여 방첩사를 지원해라는 통화를 했고 다시 원장님 간사 건물에서 나와서 그 마당에서 여인영에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처음 이제 여인영과 통화를 했을 때는 여인영 사령관이 상대를 해주지 않아서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7분 뒤에 다시 홍장원이 전화를 걸었고 여인영은 이때도 처음에는 상대를 안 하다가 대통령이 방첩사 너네들을 지원해 주래라고 했더니 명단을 비로소 불러주었고 원장님 공간 마당에 주차된 제 차 옆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수첩 종이에 명단을 썼는데 듣다가 미친놈이네 하고 받아 쓰지 않다가 왼손으로 써서 못 알아봐서 사무실로 다시 돌아와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4명인지 16명인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증인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나요? 지난주 헌재 홍장원 차장의 증언이 있은 다음에 원장의 공간입니다. 관저입니다. 원장 공간 앞에서 썼다는 얘기도 제가 처음 들었고 특히 보좌관한테 다시 쓰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 헌재 증언 이후에 사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도 네네네. 되나요? 네. 두 가지가 특히 달랐는데 이제 하나는 홍장원 차장이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11시 6분이면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CCTV로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메모를 본인이 하나 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좌관에게 줘서 정서를 시켰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개가 있는 셈인데 그 담당 보좌관을 찾아서 확인을 시켜보니까 그 보좌관 설명은
12월 3일 밤에 홍장원 차장이 포스트잇에 쓰는 걸 줬다고 합니다. 사각 포스트잇이라고 합니다. 그 포스트잇에 쓴 걸 줘서 본인이 그거를 정서를 했다는 건 맞고요. 근데 다 도로 드렸는데 12월 4일 그 다음 날입니다. 12월 4일 오후에 다시 홍장원 차장이 그 보좌관에게, 같은 보좌관에게 네가 좀 기억나는 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좌관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메모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모를 썼을 때 보좌관 설명은 자기가 파란 펜으로 그 사람 이름만 쭉 썼다는 겁니다. 지금 제 앞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무슨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잘 안 보입니다만은 방첩사 뭐라고 써 있다 이런 메모들, 이런 가필이라고 할까요? 이 가필한 부분은 자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모, 즉 12월 4일 오후에, 늦은 오후에 보좌관이 기억을 더듬어 새로 써준 메모가 이 메모인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제 가필을 해서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메모입니다. 결국 메모가 네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홍장원 차장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헌재 기록을 보니까 지난 화요일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의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겁니다. 여쭙겠습니다. 그 보좌관한테 확인을 했더니 보좌관이 쓴 거는 사람 이름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 헌법재판관, 전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딴지일보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처음에 그 보좌관이 작성했었던 명단, 그러니까 받았었던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보좌관 설명은 처음에는 그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름을 다 가지런히 썼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날, 그 12월 3일 밤에 써서 홍장원 차장을 줬는데 12월 4일 늦은 오후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기억을 더듬어서 쓰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람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사람 이름을 쓰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딴지일보라고 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계십니다만은 정청래 위원장 이름을 잘못 써서 정창래라고 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해서 썼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법관이라고 해서 고쳐 쓰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증언하신 부분 중에서 23시 06분에 홍장원 1차장의 위치는 분명히 집무실에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홍장원 1차장은 그 당시에 원장님 공관 앞 주차장에서 전화를 했고 메모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히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허위 증언,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것이 틀림없겠네요. 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밤에 2차 정서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12월 5일 날 재작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12월 3일 밤에 1차 정서를 했고 예. 그다음에 12월 4일 그 다음 날 아침 늦은 오후에 12월 4일 늦은 오후에 새로 작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새로 작성했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그건 보좌관도 이유를 모르고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2차 정서한 메모를 주지 않고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직접 듣고 포스트잇을 보고 한 거와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병기 의원의 브리핑에는 박찬대 의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에는 박찬대 의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억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게 조작됐거나 추가로 다른 의도로 끼워 넣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홍장원 차장의 그 메모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